지금 곧 벌어질 이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놓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첫 순서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외치고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걸고 이 부정선거라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든 전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민경우 국토본 상임대표 분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날씨가 푹하네요. 이제 추위는 다 달아난 것 같습니다. 다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봄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이제 3번 정도 남은 이 집회인데 대선 전까지 공식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제약을 받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이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김민수 본부장은 이 청년이신데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성실하고 우리 국토본을 이끌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사회에도 지금까지 나와 있던 어떤 사회자보다도 훨씬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 김문수 본부장 오늘 드디어 이제 사회까지 보게 됐는데 항상 애쓰시는 우리 김문수 본부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아까 이계희 원장님 오셨는데 노래 부르셨는데 뒤에서 부녀 봉사단 계십니다. 커피 저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물도 끓이고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커피 마음껏 드시고요. 열심히 한다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회원 가입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 커피를 이때 갖다 드리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뜨거운 물을 쏟을 수 있으니까 커피 드실 분은 저기 가서 담소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드시라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 후보가 후보 캠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궁금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몇 번 확인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어려운 질문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냥 꼬박꼬박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 진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코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어려운 문제 물어보고 그래서 그럴 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게 무슨 장학 퀴즈입니까? 라고 답을 하라. 얘기를 하라. 이게 재치문답입니까? 이게 장학 퀴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러분들도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토론하면서 그 표현을 쓰셨답니다. 썼대요. 저기 후보가 썼다고 하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뭘 물어보니까 이게 장학 퀴즈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일은 좀 해야지 당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한 게 있었는데 후보의 입으로 육성으로 발표를 하라, 공약을 발표하라, 다음에 담화문도 좀 냈으면 좋겠다,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함께 이번 선거를 감시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 시민과 함께 이번 대선을 대선을 감시하자 이러는 거에 이제 답이 화답하는 형식의
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위원회 이름이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좋은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김형철 장군이라고 아실 겁니다. 별셋 공군 중장 출신이죠. QR 코드에 대해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권위자입니다. 그분과 석동현 변호사, 저의 이 법정 투쟁을 이끌어주고 있는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검장을 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간사로 들어가 있고 김영철 장군님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투표가 뭐냐? 사전선거가 이제 안전하게 됐으니까 안심하고 투표하십시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를 했었는데 딱 그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죽을 지금 무덤을 파고 있어요. 이걸 좀 왜 사전투표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됐냐? 바로 당일 투표는 상수고 사전투표는 당선자를, 그러니까 온갖 사기는 사전투표에 있는 거예요. 다음 거 보십시오. 배충립 투표용지 오른쪽 하단이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QR코드가 있다는 것은 사전투표용지예요. 여기 배충립 투표용지가 나온 것도 당일 투표가 아닙니다. 사전투표예요. 이런 걸 꾸겨 넣었습니다. 다음,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신권 다발 같은 투표용지, 이것도 보면 오른쪽 저기 아래에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가 있다는 것은 사전투표용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저렇게 붙은 투표용지, 본드 먹은 투표용지, 저런 것들도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가 있다는 것은 사전투표용지라는 얘기죠. 다음이요. 이발이가 붙었다고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오른쪽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인쇄소에서 단양으로 자르다 보면 생기는 그런 찌꺼기거든요. 이것도 사전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경주에서 울산까지 이 차로 가면 5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투표용지를 거기서 사전 투표를 해서 경주까지 가져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11시간 반 동안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로 거쳐서 배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투표용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편투표, 사전투표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이걸 보시면요, 기가 찬데 저기 오른쪽에 저 왼쪽 두 개씩 있는 거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게 인스타그램이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이 사전과 사후 당일 투표해서 얻은 표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20대 총선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세 개는 부산과 인천과 서울의 그 히스토그램입니다.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요. 종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래프, 오른쪽 같이 저렇게 양쪽에 봉이 두 개 있으면 쌍봉 그래프라고 해서 이거는 부정이 있는 증거로 우리가 여겨지는 겁니다. 사전과 사후에 저렇게 차이가 나서 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유리하고 우리는 항상 사전투표에서 불리했던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네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다음 걸 보시죠. 쌍봉 그래프 똑같은 20대와 21대인데 여기는 전남 전북이에요. 광주예요. 전남 전북 광주는 이번 20대도 그랬고 21대도 그랬고 거기서는 사전과 당일 투표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기네들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조작을 하지 않고